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가 연구원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트로스처증권 김종수 연구원입니다. 종목 선택, 주가의 갭 메우기 관점에서 접근하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현대증권 유용석 시장 분석 팀장입니다. 2분기 실적 부합, 정책 기대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양증권 임동당 연구원의 의견도 보도록 하죠. 자, 상승 흐름이 유효하다. 하방 변동성 출현 시에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자,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중국의 매크로 지표에 반등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면서 약국과대 경기 민감 대형주 중심으로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가 연구원들의 의견 좀 들어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토로스처증권 김종수 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줄 전략을 보니까 종목 선택, 주가의 갭 메우기 관점에서 접근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한 주간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전반적으로 이번 중시에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와 주요 경제 지표들이 많이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나 가자 지구의 재정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장에 상존하고 있고요. 또 국내 기업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그 새 경제팀 출범에 따른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고요. 미국 FOMC 7월 회의가 이번 주에 좀 예정돼 있습니다. 또 미국 2분기 GDP라든가 7월 ISM 제조업, 비농업 고용 등 이 주요 지표들이 좀 대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7월 수출과 중국 7월 제조업 PMI 지수가 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기관이 한 19일 만에 순매수 전환했던 것 참 눈에 띄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조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실적 같은 경우는 미국은 계속해서 기업 실적 양호한 흐름을 좀 지속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예상을 좀 하회하거나 상회하는 혼조되는 그런 양상이 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 금요일, 일요일이죠. 그 금요일이가 LTV라든가 DTI를 이제 오는 6월 9월부터 시행한다고 좀 이 조치를 좀 발표했고요. 이런 영향이 주택 가격의 호가를 좀 상승하는 것들이 최근 좀 간직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분간은 또 이 정책, 국내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을 좀 받쳐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FOMC 7월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QE가 250억 달러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앨런의 조기금리 인상 발언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부분이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에 보면 2분기 GDP는 예상보다는 좀 못할 그런 수준으로 보이지만은 7월 비농업 고용과 ISM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좀 보여줄 걸로 보여서 하반기에도 3% 성장이 가능할 거란 기대를 좀 남기지 않을까 보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경제 지표 완만하게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외 여건 개선에 힘입어서 수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부분을 좀 시사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말에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수록 펀드 환매 물량 부담이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숙제 측면에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의 그 변수들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한 주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미국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은 반면에 실적이 계속 혼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 정책 모멘텀이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좀 불어 넣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 이익도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좀 개선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불어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 해외 경제 지표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지금 환경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당분간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상승세가 좀 제한됐던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과의 갭 메우기가 좀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상존해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털이라는 기업 개선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과의 어떤 간극, 이 갭이 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 오늘장에서는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 건지 좀 업종상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앞서 이제 당분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가 증시와의 어떤 갭모기가 지속될 것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종목 부분에 있어도 역시 개별 종목 간의 갭매우기가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PBR이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소형주,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최근 앨런의 어떤 고평가 발언 이런 걸 감안할 때는 승고르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서의 어떤 갭모기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투자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책 모멘텀 관련주, 즉 건설주, 은행주, 배당 관련주들도 보면은 그동안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통이나 내수, 소비재, 소재나 산업재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낙폭이 좀 심했던 종목. 물론 이제 아직은 실적이 강하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지만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갭매우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토러스투자증권 김종수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